안녕하세요. 파이썬 판다스 기초 강의를 맡고 있는 조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기능은 그냥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 대한 일봉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오픈 컬럼에다가 그러면 이게 시리즈가 되는 거죠. 하나의 컬럼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 대해서 100원씩 더해라. 그러면 이 모든 시리즈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100이 더해서 져서 리턴된 거는 새로운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시리즈의 브로드캐스팅이 그냥 그대로 적용된 거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을 선택하면 자, 이게 시리즈고요. 그래서 시리즈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이 적용되면 이 모든 밸류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연산이 이 컬럼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요. 파이 업비트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OHLCV로 이번에는 리플 금액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리플 금액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은 지금 뭐 970원, 그 다음에 최근에는 665원 이런 식으로 오픈 시가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가 더하기 시가에서 100원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 앞에서 요 각각의 값, 제일 마지막 665원이죠. 그러면 765원이 될 거고요. 그 앞에 653원이면 753원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모든 이 시리즈의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동일 연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필터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저희가 불리언 값으로 뭔가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필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특정 컬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배웠던 비트코인 데이터 또는 뭐 리플 데이터가 되면 클로즈가 오픈보다 크다. 그러면 특정 거래일에 100원에 시작을 해서 120원에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20원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 나는 날만, 즉 오픈 시가보다 고가가 더 높았던 날들만 여러분들이 빼보고 싶은 거예요. 필터링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가랑 종가 컬럼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df의 클로즈 컬럼의 값이 오픈보다는 커야 돼. 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이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보면 이 각각의 인덱스, 지금 인덱스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죠. 시간과 날짜가 있을 때 이날은 true네요. 첫 번째 날 한번 볼까요? df의 헤드 no 하면 5개만 보여지고요. ne 하면 2개만 보여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헤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인데 첫 번째 날은 970원에서 994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24원만큼 여러분들이 벌었겠죠. 첫 번째 날은 true입니다. 두 번째 날은 993원에 시작해서 985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날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false. 자, 이런 식으로 true, false가 이 각각의 인덱스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매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필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만들었으면 그 조건을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인덱싱 뷰에다 넣어주면 이 각각의 로우가 이런 식으로 시계열이 false true를 갖고 있는데 이게 true인 이 행들만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19일이 true다. 그러면 여기에서 9월 19일 로우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이다. 21일은 false네요. 3월 31일이다. 그러면 3월 31일만 요 로우만 뽑아서 이렇게 필터링 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현재 데이터 프레임은 리플 데이터이고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건은 앞에서 만들긴 했지만 하이 빼기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하이가 아니죠. 클로즈에서 오픈. 그런데 클로즈가 오픈보다 큰 게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true false가 생기는 거고요. 이 조건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나오는 거죠. 요거는 99바이 그 다음에 6컬럼입니다. 원래는 200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일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99일은 상승한 거죠. 즉 종가보다 시가가 컸습니다. 나머지 101일은 하락을 좀이라도 한 겁니다. 또는 같거나, 이거는 시가 반대겠죠.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약 50%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약 50%는 좀 안 되긴 하지만 50% 조금 안 되는 거죠. 49점 몇 %의 거래일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50점 몇 %의 거래일에서 하락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컬럼 시프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어떤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이래요. 오늘의 종가랑 어제의 종가를 빼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종가랑 어제의 종가를 빼야 돼요. 컬럼에서 같은 컬럼에서 오늘 거에서 어제 거를 빼야 돼요. 근데 앞에 여러분들이 브로드캐스팅 할 때 판다스의 기본 연산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이 컬럼하고 로우 컬럼을 이렇게 컬럼 단위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동일 컬럼의 위아래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컬럼과 컬럼의 연산인데 지금 동일 컬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당일 저가와 전일 저가를 빼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같은 컬럼에 있고 위아래로 존재하는데 이때 쓰는 게 컬럼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종가 컬럼이 있었고요. 종가 컬럼에서 하나 시프트 하나씩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종가 시프트 1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원래 있는 df 클로즈를 시프트 1 해라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값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값이 여기에 표시되고요. 세 번째 값이 이제 네 번째 행에 표현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행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NaN이 표현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놓으면 클로즈 컬럼 빼기 df에 클로즈 시프트 1을 하게 되면 자, 얘랑 얘를 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미 저희가 시프트를 해놨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념적으로 얘랑 얘를 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18일에는 이렇게 두 개를 빼면 얘랑 얘를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에 클로즈 컬럼과 클로즈 시프트 1을 빼는 거는 자기의 전일 종가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전일 종가를 하나 시프트에서 이쪽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시프트 함수입니다. 1을 쓰면 요 컬럼을 밑으로 하나 내리고요. 당연히 1을 쓰면 두 칸을 내리겠죠. 마이너스 1을 쓰면 위로 한 칸씩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연산이 종종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왜 쓰는지 그리고 시프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싶은 값들을 동일한 위치로 만들어 놓고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연산을 걸어주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필요 없는 볼륨하고 밸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f 드랍 그 다음에 볼륨 그리고 밸류를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축은 axis 1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를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df는 이제 오픈 하이로 클로즈가 남아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종가를 보면 이 종가랑 특정 거래일 3월 20일에서 3월 19일 걸 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빼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위아래로 빼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뺄까? 이럴 때는 시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를 시프트를 하게 되면 시프트 된 값이 시리즈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994원이에요. 이 994원은 원래 3월 19일의 데이터라는 거죠. 볼게요.
원래 3월 19일에 클로즈가 994원이었는데 하나 시프트 했기 때문에 얘가 3월 20일에 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의 종가는 985원인데 하나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얘가 3월 21일에 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에는 뭐 어디서 올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고 이렇게 쭉 시프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프트 된 값을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놓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왼쪽에다가 는 적고 컬럼 이름 적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시프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적용이 돼서 시프트 컬럼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프트 컬럼의 값을 보면 994, 994, 985, 985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프트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985원이랑 994를 빼는 거는 위아래로 빼는 게 아니라 클로즈 컬럼에서 이 시프트 컬럼을 빼주면 이게 오늘 종가에서 어제 종가를 뺀 값이 계산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3월 21일에 1020원에서 어제 거를 빼는 거는 이 시프트 된 컬럼 이 두 개를 빼면 위아래 상하로 뺀 효과를 똑같이 값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df에 종가 변화라는 컬럼을 만드는데 이 컬럼은 클로즈 컬럼이랑 그 다음에 시프트 컬럼을 빼는 거죠. 그러면 df가 어떻게 될까요? 종가 변화라는 컬럼이 만들어졌고요. 값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0일 일단 19일 날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NAN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월 20일의 종가랑 3월 19일의 종가를 뺀 값인 985에서 994를 빼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여기 잘 계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월 21일 날에는 1020에서 985를 뺀 값, 즉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주면 되죠. 이렇게 빼면 35가 잘 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로즈 컬럼을 위로 시프트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이너스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85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985가 첫 번째 거래일에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월 21일 데이터였던 1020이 3월 20일의 데이터로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컬럼을 시프트를 위아래로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존의 컬럼과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하게 되면 특정 컬럼에서 위아래로 빼는 연산을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 강의들은 저희가 판다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키독스에서 요 주소로 접근을 하시면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판다스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시리즈 기본,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기본, 로우를 어떻게 추가하냐,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어떻게 붙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 기능, 피봇이라든지 멜트, 스택, 언스택, 멀티컬럼 이런 것들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머지 조인도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어떻게 다루는지 시각화 있고 후반부에는 저희가 주식 데이터, 즉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어떤 전략이라는 게 책에 있을 때 그 전략을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옮겨서 이 판다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 판다스 300제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거는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Py 임포트를 어떻게 하냐, np로 해봐라. 그러면 정답을 보시면 import numpy np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데이터 프레임 인덱싱 슬라이싱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실전 데이터 분석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판다스 기초 이제 배우신 거고요. 그래서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판다스 책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위키독스를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이 데이터 분석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 판다스 300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이 판다스를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